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미러리스 α7C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바로 중요한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언제나 휴대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컴팩트한 외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외형만 작고 성능이 떨어지는 카메라라면 과연 α7C 라인업이 지금처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α7C2는 소니가 독보적으로 가장 잘하는 작은 외형의 고성능을 갖춘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작은 외형 때문에 얼핏 보면 APS-C 카메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풀프레임 카메라이고요. AF 성능, 컬러 표현, 동영상 성능 많은 부분에서 요즘 사진가들이 원하는 요소를 고루 갖춘 최고의 가성비 800mm 카메라가 바로 α7C2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α7C2가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α1, α7, R5, 그리고 M4, ZV-E1 사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많은 소니 미러리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α7C2보다 더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C2를 사용하냐면요, 사실은 제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요 α7C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의 사진을 α7C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α7C2는요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α7C, 둘째는 α7C2로 와이프가 아이들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고, 저희가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사실 α1, R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C2로 아이를 많이 촬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α7C2를 좋아하는 이유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편해요. 작고 가볍고 편해요. 진짜 이 작고 가볍고 편한 거를 이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단순히 작은 걸로만 안 돼요. α7C도 작았잖아요. 근데 이 C2가 C보다 갖는 매력은요, 작은 것에서 더 좋아졌어요.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얼마만큼 좋아졌냐면 M4보다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AI/AF가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 또 크리에이티브 룩이 들어갔으니 결과물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α7C2는 α7C 유저가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되게 좋은 기종. M4를 쓰시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M4에서 기변하신 분들도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카메라가 α7C2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C2하고 M4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뭔가 조명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M4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웬만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C2를 추천하고 있어요. 실제로 C2가 쓰기에도 더 편한 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도 작고요, 가볍고요, 성능도 좋고요, 결과물의 만족도도 높은 카메라가 바로 α7C2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셋째가 태어날 때는 α7C 마크3를 자, 실제로 저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C2를 많이 쓰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 언제? 여행 갈 때잖아요. 여행 갈 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6살 아이하고 2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라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짐부터 이걸 너무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이의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중요한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가 뭐냐면 α7C2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진은 α7C2로 찍어요. α7C2만 가져가진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R5랑 α7C2를 가져가고 어떨 때는 알파1이랑 α7C2를 가져가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통 꺼내져 있는 건 α7C2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베트남도 갔다 왔고요, 필리핀도 갔다 왔고요, 제주도는 사실 진짜 많이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저희 가족을 찍었던 대다수의 카메라는 α7C2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일단 가방에 들어가기가 편해요. 제 가방뿐만 아니라 와이프가 촬영하려고 그러면 자기 그냥 보스터백에 막 넣어야 하는데 부피가 훨씬 작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들고 다닐 때 애기 안고 카메라 들려고 하면 사실 이게 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514g의 가벼운 무게는 진짜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죠.
렌즈도 무거운 렌즈 많아요. G마스터 렌즈 많은데 최대한 좀 경량의 렌즈들을 저희가 많이 들고 다녀요. 특히 85mm 1.8 같은 경우는요, 이 C2하고 밸런스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물 촬영할 때 진짜 많이 쓰는 렌즈 조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작은 게 매력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AF 성능도 좋죠, 결과물도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α7 C2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α7 C2의 AF 성능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가 딱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에는요, 적층형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α1, α9 계열. 요것들 제외하고는 모든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제가 볼 때 가장 AF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는 α7 C2예요. R5보다 M4보다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AF 성능을 결정할 때에는요, 픽셀 피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센서의 수강량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화소가 클수록 픽셀 피치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픽셀 피치는 화소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화소가 작으면 아쉽잖아요. 3300만 화소라는 화소는 우리가 사용할 때의 만족스러운 화소인데 픽셀 피치도 적당하고 여기에다가 AI/AF 칩셋이 들어가 있어서 적당한 픽셀 피치와 AI/AF를 갖추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M4는 3300만 화소여서 픽셀 피치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AI/AF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AF의 성능은 C2가 M4보다 좋다라는 거죠. R5는 AI/AF가 있지만 화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광량 이런 저주도 상황에서는 C2의 AF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α7 C2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고급형 카메라보다 더 좋은 보급형 카메라?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카메라가 바로 α7 C2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α7 C2 말고도 α6700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α6700이랑 비교했을 때 α7 C2가 갖는 강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6700 정말 좋은 카메라예요. 근데 인물 사진의 영역에서는요, 심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α7 C2는요,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심도에서 보여주는 만족감이 진짜 엄청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물 사진은 뭐니 해도 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아웃포커싱을 좋아하냐면, 아웃포커싱이라는 말은 사진에 있는 용어가 아니죠. 심도가 얕다인데 그냥 아웃포커싱이라는 걸로 통일해서 말하듯이 그 아웃포커싱이라는 그 느낌이 주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 촬영할 때의 얕은 심도 표현,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6700보다 α7 C2가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 저에게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왜 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후보 정하지 않기 위해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에요. 저는 실제로 후보 정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보정 없이 처음부터 카메라에서 세팅을 해서 찍는데, 모든 카메라가 그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는요, 크리에이티브 룩과 소프트 스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보정 없이 만족스러운 인물 사진을 찍기에, 풍경 사진을 찍기에 너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에이티브 룩은요, 소니의 컬러 모드입니다. 그래서 끌 수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게 소니의 크리에이티브 룩인데, 이 크리에이티브 룩마다 전혀 다른 컬러의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이트 밸런스를 덧붙여서 화이트 밸런스로 기본적인 색톤을 결정하고 크룩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주고, 인물 사진의 경우에 소프트 스킨으로 피부를 딱 보정해 주면은 진짜 만족도가 높은 인물 사진을 후보 정하지 않고도 카메라에서 처음부터 찍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크리에이티브 룩 중에 필름 룩이라고 하는 FL, 인스턴트, 소프트 하이키, 비비드2, 얘네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 하이키하고 FL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소니에게 굉장히 좀 감사해야 하는 거, 저는 많은 장비들을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인데 아무리 잘 다뤄도 이게 내 아이 앞에서는 제가 이 장비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장비고 보고 애가 막 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그냥 장비 그냥 내려놓고 애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AI AF가 들어가면서 AF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카메라를 조작할 때 AF 관련된 기능을 건드려야 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 소니가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굴 인식 기능으로 첫째를 정말 잘 찍었는데, 이 어려운 게 뒷모습 도망가는 거를 막 쫓아가면서 찍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특히 리얼타임 트래킹으로는 뒷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AI AF를 넣어주니 이게 뒷모습이고 뭐 안경을 쓰고 상관없이 그냥 골격 인식을 해서 아이를 잡아주니까 진짜 아빠 사진가로서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찍는데 카메라를 조작하는 거를 공부한 시간이 아깝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아까워요. 아무리 내가 카메라를 잘 조작을 해도 조작을 하는데 시간이 소모되는데, 가장 빠른 조작은 조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AIF는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막 공연이나 이럴 때는 역시나 막 카메라 조작을 굉장히 많이 해서 촬영을 하지만, 인물 촬영, 특히 아이 촬영일 때만큼은 그냥 카메라를 믿고 찍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α7C2는 아빠 사진가들 또는 엄마 사진가들에게 최소한의 공부로 우리의 아이를 예쁘게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받을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해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α7C2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도 계속해서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많은 매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빠지지 않고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손떨림 보정. 원래 사진을 찍을 때 안정적으로 찍으려면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게 삼각대거든요. 근데 손떨림 보정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삼각대를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손떨림 보정의 성능은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 α7C 5스탑, M4 5.5 스탑, α7C2 7스탑이어서 사실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써보면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소니가 이 손떨림 보정이 분명히 뭔가를 더 한 것 같거든요. 7스탑이라고 하는 이 손떨림 보정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한 4초 이하의 촬영은 제가 삼각대 없이 그냥 찍어요. 핸드헤드 장노출이라든지 야경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4초 이하는 그냥 삼각대 없이 그냥 찍는다고요. 그게 α7C2의 매력이에요. 제가 α7C나 M4는요 1초를 잘 못 찍었어요. 단순히 스탑 계산이 아니라 스탑을 뛰어넘는 분명히 뭔가가 카메라에 적용돼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삼각대라는 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인 거죠. 물론 뭐 세워놓고 가족 사진을 찍을 거야, 그때는 삼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제외하고는 웬만한 상황에서 저는 거의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와 렌즈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α7C2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α7C2를 가지고 인물 촬영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카메라 세팅, 그리고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AF 설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용자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AF 추적 감도인 것 같아요. 이 감도에는요, 기본 설정은 표준이 있는데 잠김과 민감이 있습니다. 잠김은 1이라고 표시가 되고 민감은 5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어떠한 피사체를 찍는 데에 그 피사체하고 나와의 사이에 뭔가가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찍고 있는데 앞에 모르는 행인이 지나가요. 그럴 때 그 행인에게 초점을 민감하게 옮겨가기를 원하면 민감, 원래 있던 내 가족에게 초점을 잠그고 있기를 원하면 잠김. 여러분, 잠김과 민감 중에 뭘 설정해야 될까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빠르게 초점이 옮겨가야 돼요? 아니죠. 잠궈야 되죠. 우리 가족, 내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의 초점을 잠그고 있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표준에서 만약에 내가 인물 촬영을 할 때 이걸 바꾼다라고 하면은 민감보다는 잠김 1이나 2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민감으로 선택하면 카메라의 AF가 더 민감하게 피사체를 잡아주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걸 민감으로 설정해 놓고 내 가족을 찍는데 자꾸 초점이 다른 곳으로 이상하게 옮겨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F 감도 설정은 잠김 1이나 2를 사용을 해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 스킨. 이 소프트 스킨이 연속 촬영 중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연속 촬영 중에 소프트 스킨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는데요, 있습니다. 뭐냐면 연속 촬영을 하면 소프트 스킨이 적용이 되지 않죠. 단일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단일 촬영을 연속 촬영처럼 쉬지 않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카메라에 AF 온 버튼이 있어요. 이 AF 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셔터를, 이걸 누르는 걸 떼지 않고 셔터를 계속 눌러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AF 온을 안 하고 셔터를 누르면 셔터가 초점 검출과 노출 검출을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찍히거든요. 근데 이게 AF 온을 누르고 있으면 셔터를 눌렀을 때에 바로바로 찍혀요. 손은 다 떼는 게 아니라 이 마디를 눌렀다가 반만 뗐다가 다시 누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속 촬영을 할 때 AF 온을 누르고 이 셔터를 눌렀다가 다 떼지 않고 반만 뗐다가 다시 눌렀다가 반만 뗐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거의 한 4연사에서 5연사 정도의 속도로 연속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단일 촬영이기 때문에 소프트 스킨이 적용이 되지만 속도는 4연사에서 5연사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웬만한 인물 촬영에서는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한번 연습해 보셔서 소프트 스킨이 적용된 인물 사진을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크리에이티브 룩과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소프트 스킨을 사용을 해서 후보정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는 게 좋아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쓰냐면요, 크룩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화이트 밸런스 설정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크룩의 파라미터를 바꾸면 결과물이 확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이트 밸런스로 먼저 분위기를 잡고 거기에 크룩을 더해서 그 크룩으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크룩의 파라미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꿔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게 있고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콘트라스트, 페이드. 인물 촬영할 때는요, 콘트라스트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FL은 좀 콘트라스트가 너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FL 했을 때 콘트라스트를 한 -2에서 -4 정도로 낮추는 거를 좋아하고요. 페이드는 너무 높으면 좀 뿌연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페이드는 보통 2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FL을 쓸 때는 콘트라스트를 -2나 또는 4, 페이드는 2 정도를 사용을 하고, 소프트 하이키를 사용을 할 때는 페이드가 6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걸 2로 바꿔서 조금 그 뿌연 거를 적게 해서 촬영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화이트 밸런스인데 FL 같은 경우는 약간 색온도를 기본 5600이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낮게 잡아요. 한 뭐 4800에서 5000 요 정도 사이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SH의 경우에는 5600에서 6000 정도의 색온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 색온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주는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색온도 바꾸는 걸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인물 촬영할 때 제가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추천하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액티브 손떨림 보정과 2배 슬로우 모션을 활용한 영상 촬영입니다. 이 액티브 손떨림 보정을 사용하면 화각이 약간 줄어들기는 해요. 하지만 흔들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잡아주고요. 거기다 2배 슬로우 모션을 사용을 하면은 짐벌이 없어도 훨씬 더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이 시간이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퀵모션, 슬로우 모션 시에는 오디오가 녹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좀 깔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촬영할 때 좋냐면요, 막 비누방울 날리는 거, 비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거, 벚꽃 날리는 거, 이런 촬영들 할 때 이거 써먹어 보시면 짐벌이 없어도 흔들림이 적은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촬영할 때 제가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아이 레벨이라고 하죠. 어린아이 레벨이 아니라 아이 레벨, 눈높이를 맞추는 거. 인물 촬영할 때 제가 예를 들어 186인데 제가 막 160 정도 되는 저희 와이프를 찍는다고 하면 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으면 사람이 짧아 보여요. 1m도 안 되는 우리 아이를 찍으면 애를 머리 정수리만 찍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아이하고 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회전형 LCD를 쓰는 거죠. α7C2는 회전형 LCD가 있잖아요. 회전형 LCD를 이용을 해서 나는 서 있지만 액정을 보면서 낮은 레벨로 촬영하면은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죠. 세로일 때도 가로일 때도 이런 액정을 잘 활용하셔서 이 모델의 가슴 높이로 내 카메라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 바라보면서 찍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인물 촬영을 할 때에는요, 비율도 이상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비율도 예쁘고 배경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예쁘게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놓치지 말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지 마시고 높이를 맞춰서 찍으시는 거, 적어도 가슴 정도 높이는 맞추고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풍경 촬영을 위한 α7C2 세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노출을 맞추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노출을 맞추는 속도보다 카메라가 노출을 맞추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서 노출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빠르게 반영해서 찍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P모드를 많이 씁니다. ISO도 오토를 많이 씁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 ISO 오토 최저 셔터 스피드 설정은 125분의 1초 또는 250분의 1초, 상황에 따라서는 500분의 1초 이렇게 조절해서 찍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풍경 사진은 125분의 1초를 많이 쓰고요. 그 상태에서 노출 보정 다이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그러면 카메라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적절하게 바꿔서 안정적으로 찍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을 맞추는데 고민하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의 기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편하게 사진 찍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색온도 설정,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오토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하면요, 막 밖에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늘에 갔다가 땡볕에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카메라가 색온도를 계속해서 헷갈려요. 근데 헷갈릴 게 없는 게, 낮에 돌아다니면 결국 색온도, 광원의 기준은 태양광이라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색온도의 기준은 태양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낮에 주광 상태에서 돌아다닐 때에는요, 색온도를 태양광 또는 5200에서 5600으로 딱 지정을 해주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후보정을 하지 않고 컬러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굉장히 큰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색온도가 좀 달라졌을 때,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 그늘에 들어갔을 때, 또는 일출이나 일몰이나 이 해가 뜨거나 없어지거나 할 때 하늘에 막 매지가가 있고 막 다양한 컬러가 살아 있을 때, 이때에는 색온도를 내가 별도로 지정을 해주고 거기서 색온도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인위적이지만 SNS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아름다운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본은 색온도를 내가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토만 쓰신 분들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색온도를 한 5200에서 5600 정도로 놓고 기본의 그 색온도를 맞춘 상태에서 내 입맛에 맞게 웜톤, 쿨톤으로 조금 더 낮게 하냐 높게 하냐를 결정해서 촬영하시고, 일출이나 일몰이나 좀 더 그 다양한 빛의 컬러가 있을 때에는 여기다가 필터까지 적용을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로맨틱한 컬러를 만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컬러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DRO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 옵티마이저. 요거는 JPG에 적용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결과물을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대요. 왜냐면 얘들은 HDR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카메라에 있는 DRO는요, 안부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출 차이가 심한 촬영을 할 때 DRO를 오토에서 1부터 5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한 4나 5를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안부의 노출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HDR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의 만족스러웠던 결과물 같은 느낌을 카메라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HDR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 DRO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왜 스마트폰은 눈에 보이듯이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 다 살아있는데 카메라는 못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마트폰들은
기본적으로 보정을 다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의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반영하고 싶다면 DRO라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 옵티마이저, 안부 보정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를 사용할 때 액정이 너무 밝은 낮에 안 보여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액정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액정의 옵션 중에 화창한 날씨라는 게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도 잘 보이게 해주는 옵션. 이 화창한 날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는 좀 더 빨라지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 액정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밝은 낮에 액정을 좀 잘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화창한 날씨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α7C2에 잘 어울리는 렌즈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요, 이 85mm 1.8 렌즈를 적극 추천합니다. 얘가요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중에 35mm 1.8이랑 85mm 1.8이 진짜 가성비가 좋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35mm는 좀 야외에서 찍을 때는 그 심도 표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 85mm는요 α7C2하고 크기적인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데 결과물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저도 인물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85mm 1.4 G마스터가 있지만 C2에는요 이 점파를 끼고 다닙니다. 그게 외형적으로 더 만족도가 좋거든요. 밸런스가 좋아요. 여기는 G마스터 스티커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0mm를 고민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0mm 1.2 G마스터를 더 좋아하지만 C2하고 CR의 경우에는 이 디자인적인 밸런스 매칭이 50.4가 더 잘 어울려요. 크기가 조금 더 작거든요. 그리고 풍경사진, 이거 C2에다가 G마스터 렌즈는 조금 투머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C2에다가 2470 쓰시는 분들 은근 많아요. 네. 저도 실제로 여행 가면은 C2에다 2470 거의 끼고 가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2.8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70G를 여행 갈 때는 더 선호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2.8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약간 어두운 실내나 이럴 때 F4는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C2를 사용할 때 줌렌즈 2470 GM2 당연히 괜찮고요. 뭐 요즘에 새로 나오는 2450G라든지 1625G 같은 렌즈들도 디자인 밸런스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α7C2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풍경사진 찍으시는 분들, 저는 첫 번째는 2470 GM2를 추천을 하고 좀 작은 거를 추천한다? 보편적인 건 2070G예요. 근데 2.8을 원하는데 작아야 한다? 그러면은 1625G, 2450G 뭐 얘네들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α7C2의 매력과 인물 촬영할 때 뭐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 그 다음에 풍경 촬영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α7C2의 매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몇 시간을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온라인 매뉴얼이랑 여러 가지 활용 영상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저는 더 좋은 정보들로 준비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